자, 이번 시간에는요, 821페이지입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자, 먼저 이 의미를 잠깐 보시면 두 개념이 다르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갑으로부터 당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임차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라는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죠. 채권. 이 채권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이것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하면 여기에 있는 을의 임차권이 병한테로 양수인 병에게로 임차권이 이렇게 이전되겠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종래 임차인의 지위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 받아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법 규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양수인이 그죠? 그러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은 동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의 지위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이게 바로 임차권 양도라고 그래요. 임차권의 양도. 그러면 임차물의 전대라는 개념은 어떠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갑의 건물을 을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되어서 당의 건물을 사용한다. 그런데 전대차를 한다는 것은 병에게 자 전대차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다시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임대인처럼 전대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요. 임차인은 갑에 대해서는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한 병은 전차인이 되고요. 이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그 전대차 계약 내용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인 전차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은 전대인인 임차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인의 소유 물건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인이 다시 빌려 사용하니까 타인이 사용하게 되니까 여기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받아야 이 자기의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을이 아니라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이라는 제3자가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기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말하냐? 이거는 임차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와 전대인의 지위가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 임차물의 전대, 이 물건을 다시 빌려줬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쓴다. 그죠?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에서는 임차인의 지위가 벗어나는 것이고요. 임차물의 전대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있으면서 전대인이라는 지위를 함께 갖는다. 이런 면에서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다만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면 그렇죠? 이 두 개에서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면 임대인은 지금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자기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여 임차인을 신뢰한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신뢰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을 한단 말이에요. 타인에게. 제3자죠. 그러니까 전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제3자한테 그 임차 목적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여기에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 허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동의를 통해서 이 신뢰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동의를 안 받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뢰를 배신한 거죠. 배신했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불이행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임차인 스스로가 사용 수익하다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준다, 반환한다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했으니까 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한테는요, 동의받지 않고 이러한 거래 행위를 해서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다면 그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장차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거죠. 임차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렇게 의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뢰를 배신한 임차인에게는 그 임차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임대차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그죠?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때 이 임대인의 동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임차인이 제3자요,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전차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과의 이 거래 행위요, 요 행위 있죠?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사용 수익이 적법하게 되죠. 즉 임대인에 대해서조차도 적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이러한 거래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3자, 전차인이나 또는 임차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나 이 사람이 당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적법하게 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의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제3자가 자기와 약속한 사람과 관계없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래서 동의는 대항력,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임대인의 동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임대인의 동의. 요 임대인의 동의의 법적 성격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 임대인의 동의는 바로 제3자인 전차인이나 또는 임차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항력을 주는 그러한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 우리 교재에는 82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629조에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이래 놔놓고 거기 1항 보세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가 바로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못하게 해놨잖아요. 2항. 그럼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동의받지 않고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냐.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지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보면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하는 데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알아둬야겠는데 이것은 823페이지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 동의라는 것은 이렇게 거래하는 행위를 임대인이 그런 내용으로 인정하겠다. 자기가 빌려준 자기의 목적물을 다른 사람, 내가 거래한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자기의 의사표시로 도와주는 거죠. 이때 이 동의의 역할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과 제3자 사이에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한 효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3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에 해당된다. 이 나왔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법적 평가에서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동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대항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를 철회해버린다. 이건 안 되겠죠. 그것은 제3자한테 권리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보장해 줬다가 자기 임의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해 준 경우에는 그 동의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임차권 양도 전대를 한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의라는 이 용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차권 양도했을 때 동의 받아서 했는 경우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자, 임차권 양도 보죠. 여기서 이제 임차권 양도했을 때 임대인이 그 양도 행위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것이라죠.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됐죠? 이게 대항할 수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임대인의 건물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효력을 보면 을과 병 사이 양도 계약을 했죠. 이 계약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양도 계약은 을과 병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다. 그죠? 자, 요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여기에 을과 갑과 을 사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여기는 요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하잖아요. 근데 다만 임차권 양도에서 효력이 발생해버리고 동의에 의하여 대항력이 생겨버리면 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로 존재한다 했죠. 이런 관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 여기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죠.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임차인은 이제는 적법하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차인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이제 없죠.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그렇죠? 임차권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론 임대인은 이 임차권 양수받은 사람이 사용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목적물이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가 필요하면 여기에 임대인은 유지수선할 의무를 등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로 존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이렇게 성격을 전환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관계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권 양도, 동의가 있을 때 되나, 그죠? 자, 그러면 무단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요. 그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뭐냐냐? 임차권 양도가 무단으로 양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단 양도가 되겠죠. 자, 무단 양도가 되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죠. 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임차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불법적으로 점유하게 되겠죠. 누가 이 관계에서 점유냐? 이 점유는 불법 점유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항력 자체가 안 생겨서 내가 당신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근원이 있으니까 양수받은 임차권 가지고 사용하니까 나는 정당합니다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 못하니까 갑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다. 불법행위라는 거죠. 불법행위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다. 그러면 각 임대인, 임차인인 양도인, 그리고 임차권 양수받은 양수인, 이 3자 간의 법률관계는 이제 무단 양도에서 분석해야겠죠.
분석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임차권 양도인과 임차권 양수인 사이에 먼저 양도 계약을 했잖아요. 이 양도 계약은 그래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유효입니다. 즉 동의받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 계약은 유효란 거예요. 유효면 양도 계약 내용대로 여기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죠? 이렇게 양도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여기에 생긴다. 이렇게 하겠죠. 두 사람 사이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채권적 유효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사 사이에는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임차권을 양도해 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동의받아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죠? 아직 동의 안 받았으니까 그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런 관계다. 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유효니까 이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무단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바로 양도인 임차인이 임대인을 배신한 행위죠.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배신한 행위니까 이 사람은 의무 불이행 상태다. 그죠? 의무 불이행이니까 당연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지권이 생긴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긴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해지했을 때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무단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상태다. 그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바로 임대인과 여기에 있는 양수인의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다. 이렇게 했어요. 불법 점유. 불법 점유니까 여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나의 물건을 왜 너가 가지고 있냐? 그 물건은 내가 빌려줬던 임차인한테로 넘겨줘라. 너 가지고 있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뭐라냐? 자기의 물건을 기초로 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 예컨대 반환 청구한다든가 제거 청구할 거예요. 방해 배제 청구. 나가세요. 이렇게 청구할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반환 청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거 청구에는 그 건물에서 병너는 나가 이렇게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불법 점유니까요. 내가 동의해주지 않는데 왜 너가 거기 내 건물에 들어가 있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환 청구는요. 내 소유물이니까 내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반환 청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한 경우에는요. 간접 점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있어서는 직접 점유자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됩니다. 그죠?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가 당의 목적물을 야, 내 물건을 네가 왜 가지고 있어? 내한테 돌려줘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인정해야 될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요. 점유한 제3자한테 직접 점유자에게로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 반환 청구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수인한테요.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이게 원칙.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말입니다.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라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사유예요. 그죠?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 세 가지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두 번째,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세 번째,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종료시켜버렸을 때는 임대인은 자기에게로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자기에게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반환 청구권에서만 조금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어쨌든 간에 물권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양수인이 갑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하게 점유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불법행위에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에는 임대인은 무단으로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물어보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예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갑이 병한테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그러면 차임을 받는 권리가 보장되어서 차임을 받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를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 행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때입니다. 해지를 한 후이라면 그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장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없습니다. 종료돼 버리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사라져 버리면 임대인은 종래 임차인한테 차임 내놔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차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차임 못 받는 만큼의 손해가 갑에게 발생해요. 그때 그 손해는 바로 이 사람이 점유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임대인은 여기에는 무단으로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런 내용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석할 때 조심할 게 있네요. 그죠? 여기에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모습을 알아둬야겠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다.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823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82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그 중에 82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 관계의 불법 점유 관계,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물의 전대. 자, 임차물의 전대에는 동의받은 경우 한번 볼까요?
동의를 받은 경우 여기다 그죠? 동의를 받았을 때는 자 전대차 계약 이것은 유효죠. 동의받아서 한 을과 병 전대인인 임차인과 전차인인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므로 유효다. 유효. 그러면 이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맺고 있고 임차인은 동의받아줄 의무가 있는데 받아서 줬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대항력이 생겨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 수익이 적법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죠. 이렇게 존속합니다. 임대차 계약관계 존속하니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차임을 받을 수 있고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이게 그대로 유효하게 존재한다 그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 관계가 존속합니다. 이 권리 의무는 전대차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존속합니다. 문제는 여기 또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임대인과 여기에 있는 전차인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여기는 전차인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전차인이죠. 그래서 적법 점유입니다. 여기는 적법 점유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는 당사자가 관계 맺을 게 없죠. 임대차가 이래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두 사람 사이에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법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둔 게 있어요. 임대인한테는 권리만 인정하고요. 권리만. 요게 전차인은요. 의무만 부담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의무만 부담한다.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권리만 취득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의무와 권리는 상대편이니까 여기에 전차인이 부담한 의무가 어떤 거냐?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존속, 전대차 계약 존속 중에는 당의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잘 보관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이걸 성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성관주의 의무에 의한 주의 의무로 인한 보관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임대차 존속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 존속 중에 전대차 존속 중에 두 계약이 다 존속 중이면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차 종료되고 전대차가 종료되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한테 당의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인데 이것은 반환 의무는 뭐예요? 원상 복구해서 반환해야 되죠. 원상 복구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의 반대가 여기 권리로 나타나는 거죠. 권리로. 그래서 권리만 갖고 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요 차임 지급 의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론 보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니까 이렇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요. 차임 지급 시기가 임대차 계약상으로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주지 않으면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동시에 말입니다.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의 차임 지급 시기보다가 먼저 차임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임대인한테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차임 지급을 임차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 두 개의 권리 중에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행사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좌우지간 자기가 받을 만큼의 차임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걸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적법 전대차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수익이 적법하기 때문에 사용수익은 그대로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관계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요. 이걸로는 무단전대라 그래요. 무단전대라 그래요. 무단전대. 자, 무단전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는요. 이것은 적법 점유가 아니라 불법 점유가 되겠죠. 불법 점유가 될 것이에요. 대항력도 생기지 않겠죠. 이런 관계가 안 생기겠죠. 이런 관계가. 불법 점유자로서 그러면 보세요. 동의를 받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발생돼 있습니다. 유효하게 발생돼 있어요. 왜? 이 계약은 당사자 합의가 돼 있으니까. 전대차 계약은 전대인인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므로 유효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대로 권리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이때 임차인인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아직 부담하고 있죠. 전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임대차 계약으로서 본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뢰를 배신했으니까 의무 불이행이 되겠죠. 의무 불이행.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죠. 이렇게요. 해지권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 없애버릴 수 있죠. 해지 안 하면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니까 임차인한테 차임을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 있다. 그 다음은 임대인과 전차인, 무단 전차인 사이의 관계가 여기가 문제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는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 민법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불법 점유다. 이걸 강구를 해서 당연히요. 여기에는 임대인은 자기의 물권을 기초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게 있는데요. 이때 역시 똑같습니다.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을 청구할 때는 세 가지 전제하에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기한테로. 원칙은 누구한테 반환하라? 그래요.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해야 돼요. 왜?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자기의 권리를 회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직접 점유자가 있는 한 직접 점유자에게로 반환하라.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그게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라면 자기에게로 반환하라. 임대인 자기에게로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반환 청구권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불법적으로 점유했으니까, 불법 점유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즉, 임대인이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차임 받을 권리. 그러면 차임을 계속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을 수 있고 받게 되면 임대인은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원칙. 다만 예외로요.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해버리면 차임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한 경우입니다. 그죠? 해지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겠죠. 자, 이것도 그리고 보니까 임대인과 무단 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에 있어서의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 무단 양수인 사이의 법률 관계와 똑같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에는요, 이 3자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평가는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러분 교재 825페이지부터가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요, 동의가 있는 전대차고요. 그 다음에 827페이지에 무단 전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양갈로 2번 있죠. 무단 전대 법률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특히 동그라미 2번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불법 점유 관계죠.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적법 전대됐을 때는요, 이 전차인이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적법 전대된 경우요. 이때는 이 전차인의 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호 규정으로서 이 특별 규정이 뭐냐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네요. 만약에 적법 전대차니까요. 이거는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임대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동의받고 있다면 이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합의에 의해서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전차인한테요. 전차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지는 안 된다. 합의를 하는 건 안 돼요. 뭐 예컨대 임차인이 또 이렇게 해놔놓고는 일방적으로 임차권 포기한다든가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당사자 일방적으로 합의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는 전차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다 할 때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있겠죠. 해지 통고를 임차인한테 했을 때는요. 이렇게 통고를 했다면 이 통고한 사실을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전차인에게도 통지해야 됩니다. 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6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전차인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이렇게요. 자, 임대인의 해지 통고 사실은 반드시 전차인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전대차 계약에 그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래서 전차인도 나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만약에 이 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토지 전차인이면 바로요. 임대인,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토지 전차인 자신의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절차에 따라서요.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전차인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요.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여기는 부속물, 자신의 소유물인 부속물의 매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일정한 요건 아래서 이렇게 직접 임대인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이제요.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바로 무단 전대,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그리고 적법 전대했을 때 각각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증금과 권리금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828페이지 있죠?
보증금 및 권리금 했는데 보증금은 우리가 사회주로 임대차 계약할 때 목돈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살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러한 보증금은 829페이지예요.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정해서. 그죠? 이때 보증금 계약의 성질은 종된 요물 계약입니다. 종된 요물 계약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주된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붙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부종성이 있는 그런 계약이죠. 자, 이때 보증금의 기능은 담보적 기능하는 게 큽니다. 그죠? 예컨대 월세를 임차인이 안 낸다든가, 또 임차인이 그 당의 임차물을 좀 훼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것을 안전장치로 하기 위해서 보증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안 하면 그 보증금에서 그만큼 공제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즉 마치 우선 변제받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임차인이 말이죠. 월세 안 내면 거기서 보증금에서 충당해버릴 수 있죠. 그 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을 충당하는 것은요. 이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제 가세요. 충당해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의 반환은요. 830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당의 임차물 반환 의무와 이 보증금 반환이라는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차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고 통설이다.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임차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입니다. 831페이지 가면 권리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당의 부동산이 자리적 위치, 자리의 유익한 자리에 있다, 좋은 자리에 있다 라거나, 또 종래 그 영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고객을 많이 확보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영업 자료를 이렇게 받는다든가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말이죠, 지급되게 되는 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권리가 금전이 아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 지급했다고 해서 그 권리금을 반환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은 그냥 장소적 위치, 그리고 영업의 대가, 영업 정보에 또는 영업 활성화시켜 놓는 것에 대한 대가, 아니면 유익비에 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설비를 주고 권리금이라는 의미로 가져오게 되죠.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832페이지 임대차의 종료. 그게는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나 1개월이나 또는 5일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죠? 종료되죠. 그래서 해지 통고에서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해지권 행사에도 소멸합니다. 이때 거기에 해지 통고의 사유를 보시면 기간,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 기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기간 존속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놨다면 그것도 역시 해지 통고의 성질을 본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파산됐을 때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았을 때도 역시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결국은 기간이 만료로 종료되든 통고에 종료되든 해지에 종료되든 하면 당사자 사회는 그래요. 받은 것을 청산해야 되죠. 즉 임차물을 반환하고 만약에 보증금이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받고 동시에, 그죠? 이런 관계로 청산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부분은 적법 전대차인 동의 받아서 하는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 또 무단 전대, 무단 양도에 해당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 이 법률 관계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도급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